쇠. 예? 잘못 들었네? 쇠. 아니 용찬우하고 내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갑자기 이상한 애가 껴가지고 헛소리를 남발을 하는 거야. 나랑 용찬우랑 흥룡대전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샹크스인 척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내가 여러 통로를 듣건데 뭐 금수만도 못한 어쩌고저쩌고 막 이걸 하면서 아니 지가 무슨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흥룡대전을 하고 있는데 뭐 침착맨이나 뭐 슈카나 뻑가뉴스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참전을 해. 물론 그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파워라는 게 있으니까 능력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뻑가뉴스 뭐 흥룡대전이 한창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뭐 이쯤에서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치자. 그러면은 제가 왜 저런 거 왜 끼어들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뻑가의 능력과 인지도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저게 맞지 않아? 사람들이 거기 귀를 기울인다고 쫑긋? 이런 느낌으로. 슈카월드 아저씨가 근데 막 너무 싸우지 마시고 동해에 기름 나는지나 지켜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왜 끼어들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그들의 능력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릴 수도 있고 뭐 동감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디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팔에 힘 좀 뺀 다음에 내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내가 여러 통로로 듣건데 막 이 멋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야. 상디가 저기 뭐야 현상금이 뭐 100억 벨이쯤 된다고 치자. 현상금 20벨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샹크스인 척을 하면서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러면은 쟤를 썰어주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니야. 딱 그런 느낌이야 그냥. 저 왜 저러지 저 새끼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단 말이야. 아니 그냥 지 할 일을 하면 돼 그냥. 자기 일이 아니잖아. 나는 드필이 제가 여성성이 굉장히 강한가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꾸 유익남을 무슨 유다에 비유를 하잖아. 근데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 중에 레드필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여자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편이면 감싸주고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리고 내 아는 사람 동료가 뭐 무엇을 해도 그게 비판받을 짓이라면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용찬우가 하는 행위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옆에서 지적을 해주고 이건 아닙니다 찬우씨 이게 돼야 돼. 근데 용찬우가 하는 거는 다 맞아. 나하고 용찬우의 편에 서지 않은 유익남은 배신자야. 흑자가는 무조건 나쁜 놈이야. 이건 너무 계집스러운 생각이거든. 너무 계집스러운 언행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미 애시당초부터 얘에 대한 기대치가 완벽하게 없어져 버린 거야. 입으로는 남자, 남성성, 알파메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단 하나도 남성스럽지 않아. 그냥 여자 같아 쟤는. 모든 행위가 도망치는 행위고 여자 같고. 이번에 무슨 그 연애 뭐 이런 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남성성, 알파메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애라면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가치 있는 여자를 쟁취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레드필 지식은 여성을 뭐 하는 뭐 그런 지식이 아니고 뭐 남성을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제일 처음에 머릿말에만 써놔. 레드필 지식은 굉장히 좋은 거임, 남자가 거듭나자는 거임. 다음 장 넘기자마자 바디 카운트, 남자 경험 없는 여자, 제네시스 디자이너, 남자한테 인생을 올인하는 여자를 만나는 법 등등 해서 어떻게 하면 노력 없이 개꿀을 빨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무능력한 내가 나만 바라보는 굉장히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가능한가. 이거는 사회가 뒤집어져야 돼. 나라가 한번 망했다 리셋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야. 그딴 걸 쳐 가르치고 있어. 그럼 네가 리서브한테 되겠냐 이거야. 리서브 아저씨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리서브 아저씨도 한국 여자들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 현실적인 걸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 통계를 가져오고 어디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가져오고 무슨 어떤 사건을 가져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여자들의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 근데 너는 여전히 앞에 머릿말에는 거듭납시다라고 써놓고 책 제목은 존경받는 남자가 되는 방법인데 책을 열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게이득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눈먼 여자를 만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가치가 높은데 자신의 가치가 높은 줄 모르는 여자를 만나서 개이득을 취할 수 있나?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가 여혐 지수가 극으로 높았을 때는 얼추 먹혔어. 그게 이제 뭐 무슨 역사건 막 이런 거 일어났을 때는 쬐끔 먹혀. 왜냐면 남자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으니까 비상식적인 얘기를 들어도 단지 한국 여자를 비판하기만 하면 좋아서 그냥 보고 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설거지 퐁퐁론, 그건 네가 영상을 잘 만들었잖아. 난 잘하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건 영상을 잘 만들었잖아. 근데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성들을 존나게 공격하기 시작했어.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 남자들도 여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 여기 잘했어. 한국 여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개꿀 빠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을 해. 설거지론, 퐁퐁론, 뻐꾸기론, 스탑 럴코론 막 이런 거 얘기해. 이것도 잘했어. 그러면 넥스트 스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스텝은 이제 뭐야? 대한민국 여자들이 개꿀 빠는 결혼 생활을 하려는 성향, 경향을 없앨 수 있어? 없어. 그걸 누가 없앨 건데? 아무도 못 말려. 아니, 내가 아는 언니가 총점 평균 70점쯤 되는 언니가 85점짜리 남자를 만나가지고 집에서 쳐놀면서 명품백을 계절마다 사면서 해외 유럽 여행을 1년에 3번씩 쳐갔다 오고 있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그 꿀을 빨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사는 걸 누가 막을 거냐고. 대체 못 막는다니까. 그 여자들 못 막아. 그러면 그런 여자들이 있는 이 현실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진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어. 어떻게 리신 같은 여자를 찾나? 되게 예쁜데 리신인 여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나한테 넘어온 다음에 결혼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마음이 뒤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여자는 좋은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처하고 있어. 그게 되겠냐고. 그게 하는 사람은 존재하겠지.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 없진 않겠지. 근데 10에 9 이상은 안 되겠지. 되겠냐고. 그게 여자가 뭐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넥스트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넥스트 스텝이 뭐야? 성장. 넥스트 스텝이 뭐겠어? 당연히 성장이지. 그러니까 아마 너는 다음 스텝이 뭔지 알고 있을 거야. 아는데 안 되겠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네가 얘기하면 얼추 먹혔지. 뭐 저도 내년부터는 내년이 됐어. 아, 제가 좀 비즈니스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에는 꼭 3년째. 형, 올해는 진짜 하는 거지? 제가 올해는 꼭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뭐 대단한 프로젝트,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 통로로 듣건데 센 척을 하는 거야.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애가 갑자기 센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메타인지를 찾아야 된다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최신화를 한번 해야 돼. 네가 30대 초반쯤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잘 모르던 거를 너가 미국 거를 갖고 오든 남이 말하는 거든 어쨌든 잘 주워서 버무려가지고 네 스타일대로 맛있게 맛을 잘 냈어. 그때 사람들은 네가 가진 게 많이 없고 이런 게 많이 없었지만 새로운 걸 알려주는 형이고 앞으로 발전한다고 하니 기다린 거란 말이야. 그 뒤로 지금 3년 4년이 지났어. 근데 너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야.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 성장을 전혀 하지 않았어. 오히려 용찬우를 만나가지고 뭐 끌어당기며 버티기라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쳐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네 말에 옛날처럼 신뢰를 하겠냐고, 리스펙을 하겠냐고.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하고 캐치를 하고, 아 그럼 내가 영상의 방향성을 이쪽으로 설정을 해야겠다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레드필 회생방안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뭐 복싱하는 척하면서 주먹에다가 반창고 쳐바르지 말고 진짜 복싱장에 가서 브이로그를 찍어. 가면 어떻겠어? 당연히 개처럼 쳐맞지. 개처럼 쳐맞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 남성성인 거 너도 알잖아. 대가리로는 알잖아. 날 봐. 나 송기은하고 권원일 선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나이 40 쳐먹고 피지컬이 이렇게 좋은데 가서 쳐맞고 뒹굴잖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왜 부끄러워하지 않지? 날 때린 게 송기은이니까, 권원일이니까. 강자들한테 도전했다가, 뭐 물론 시합은 아니지만 강자들하고 비비다가
하는 거,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고 단련해 나가는 거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되게 남성성이 넘쳐나는 테스토스테론적인 행동인 거지. 그걸 보고 조롱하는 애들은 그냥 찐이야. 이건 심지어 찐 세계에서도 병이야. 이거는 현실 세계는 물론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화의 왕도물은 처음에는 그럴 능력이나 자격 같은 게 없는 애인데 해적왕이 된대, 호카게가 된대. 이런 애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걸 보는 게 우리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다는 것은 현실에서도 내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강한 사람들하고 자꾸 뒤엉켜서 패배를 맛보면서 점점 거듭나는 거. 그래서 실제로 호카게, 해적왕의 레벨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옛날에 나보다 성장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는 현실 세계든 찐따 세계든 오타쿠 세계든 너무너무 중요한 남성성인 거야. 근데 너는 그게 안 된다니까?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너보다 더 강해 보여야 할 나조차도 나보다 30kg 덜 나가는 격투기 선수한테 가서 배빵 한 대 맞고 디굴디굴 하는 거를 안 부끄러워해. 나이 40 쳐먹고 MTB 바이크 사서 꼴딱꼴딱 숨 넘어가면서 산을 넘고 와. 오늘도 산을 넘고 왔어 내가. 누군가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체력 병이네, 헬스 유튜버라는 게 스태미너가 왜 이렇게 없냐, 저걸 저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는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내가 껄떡껄떡 산을 탐으로써 어제보다 더 강해지니까, 어제보다 더 성장하니까. 이게 남성성이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너는 그게 안 된다니까. 너는 지금 이제 도망을 가다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제 비현실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야. 너가 용찬우처럼 살고 싶지 않냐고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나는 네가 그동안 좀 눈치를 받고 살고 뭐 용기를 많이 내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용찬우처럼 자기의 현재 조건이나 상황 같은 걸 신경 쓰지 않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막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매료돼서 용찬우처럼 살고 싶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거든 1년 전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최근에 네가 무슨 막 영성 막 이런 걸 찾기 시작하잖아. 끌어당김의 법칙. 너는 이제 도망을 치다 가상현실까지 도망을 치는 것 뿐인 거야 그냥. 내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너에 대해서 비아냥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용찬우 옆에서 오송수로 그걸 동참을 처하고 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리스펙을 받겠냐고. 누가 너를 알파메일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냐고. 그냥 그 누구보다 개지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 어떤 사람이 정식으로 결투를 요청했어. 도망치면서 똥개 바보 메롱 이러면서 도망을 치는 거야. 다리가 바깥으로 돌게 팔자로 막 이렇게 뛰면서 손 휘두르면서. 그런 애가 갑자기 잠깐 쉬었다가 남성성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누가 널 리스펙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쳐해라 좀. 도망 좀 그만 치라니까. 나는 용찬우가 도망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내가 그런 조건으로 태어났다? 남성성으로부터 당연히 도망쳤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감히 용찬우한테 야 그런 상황에서도 몸을 만들어가지고 남성성을 잃지 않고 막 이런 얘기 나는 감히 못해. 나도 만약에 그런 조건이었으면 남성성 포기했을 것 같아 솔직히. 근데 거기에다가 괜히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거기 마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지 뻔하거든. 어떤 차별을 받았을지도 뻔하고, 그 막 키 멀대 같은 흑형들, 덩치 오지게 큰 백형들이 어떻게 대했을지 뻔하거든. 그런 애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차근차근 남성성에 대해서 밟아 올라가겠냐. 안 되지. 그냥 도망쳐야지 그거는. 그럼 비현실적이야. 찬우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차근차근 남성성을 쟁취해라, 획득해라, 그런 조건이 되어보지 못한 새끼들의 너무나 오만한 얘기입니다. 너네가 그렇게 돼봐.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난 그걸 이해한다고. 찬우에 대해서는 남성성 없는 행위를 해도. 근데 레드필 너는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지, 몸도 멀쩡하게 생겼지. 근데 계속 도망만 쳐. 인생 내내 도망만 쳐. 수능 공부할 때는 게임으로 도망쳐. 학교 공부 제대로 적응 못하고 연기자 한다면서 거기로 도망쳐. 연기자 할 때는 또 뭐 제대로 뭘 이룬 게 있냐? 계속 연기자 지망생이라면서 몇 년을 도망쳐. 그리고 나서 네가 30대 초반쯤에 연기자를 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때라도 현실을 직시를 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풀타임 잡을 구해서 한 명의 1인분을 하는 대한민국 남성이 되려 했어야 하는데 또 도망쳐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는 한국 여자들이 이상해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거기로 도망치고 나서 거기서 아예 안 돼버렸어야 돼. 그래야 네가 다시 현실로 눈을 돌리고 현실에서 진짜 노력하는 건데 유튜브에서 애매하게 그게 또 먹혀버린 거야.
뭐 구독자 뭐 한 8, 9만 뭐 그 정도까지 모았었잖아. 이거 존나 애매한 거야. 차라리 뭐 한 1만 따리에서 끝났으면은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했겠지. 아니면 차라리 뭐 한 30만, 40만까지 올라갔으면은 그걸로 돈벌이를 제대로 했겠지. 존나 미묘하게 8만, 9만 이렇게 모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의 끈을 놓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뭐 제대로 된 꼼꼼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또 계속 도망쳐. 이제 30대 후반 되는데 니 뭐 할 건데 이제. 이제라도 어쨌든 유튜브에 몇만짜리 채널이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가지고 뭐 비즈니스적으로 뭘 해본다든지 아니면 네가 여태까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나는 남자가 되어서 네가 여태까지 운동하는 척, 복싱하는 척 막 이런 걸 해왔잖아. 몸을 보니까 뭐 남성성 얘기하는 게 신뢰가 안 되네요. 제 몸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서 막 센 척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몸을 까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무능력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기꾼 마술사 같은 건데 이 몸에 대한 얘기도 보자. 누군가가 네가 남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의 외형만 보고 몸을 보니까 님이 남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신뢰가 안 되네요 라고 얘기했어. 너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제 몸 보신 적 있으셈? 이렇게 대답을 했어 네가. 그러면 실제로 네가 조만간에 멋진 몸을 보여줘야 돼. 그게 이 이야기의 완성이야. 이 이야기가 멋지게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 것의 완성형이야. 근데 너는 제 몸 보신 적 있으셈? 하고 끝! 그리고 아마도 네가 며칠 정도 열심히 막 푸시업을 해보고 뭐 학교 운동장 나가서 돈 안 드는 데 가서 철봉하고 막 이런 걸 해. 그리고 내년에 하자. 런을 또 쳤겠지. 몸 만들기도 런을 한 10년 쳤겠지 너는. 야 바빠 뒤지겠는 로스쿨 다니던 이도노 변호사도 잠깐이지만 몸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찍고 해. 너보다 업무량이 5배는 되는 사람들도 그걸 한다고. 물론 너무 바쁘니까 유지는 안 되겠지만 네 사장님이 잠깐 몸 좋았던 사람인 주제라고 말하는 나조차도 네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몸의 수준으로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고. 너를 마술사로 치면 뭐냐면 네가 카드를 이렇게 쫙 펼쳐놔. 어떤 사람이 님 마술 할 줄 아는 거 맞음? 카드 하나 뽑아보세요. 뽑았어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 이게 네 마술이야. 그 아저씨한테 카드를 뽑으라고 했으면 네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뽑은 카드는 이거 맞나요? 하트 3? 이게 마술의 완성이잖아. 너는 카드 뽑아보세요. 뽑았어. 내년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네가 마술사래. 누가 널 리스펙하냐.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뒤지겠는 거야.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안 되겠지. 내가 요즘에 내 구독자들이 18세에서 25세까지인가 제 구독자의 70%가 넘어요. 제 대부분의 구독자는 MZ남이에요. 그러면 MZ남들이 제가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요즘 남자들이 옛날 여자화 되고 있다. 지금 여자를 혐오하는 남자들을 보면 남자 혐오하는 뺨과 똑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 주요 구독자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2024년이야. 그냥 무분별하게 무지성으로 여자를 비판하기만 하면 키득키득거리면서 웃고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지나왔어. 지나가야 해. 그리고 그게 나아가는 길이야. 여자들한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아 씨발 뭐 잠재적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래? 내가 왜 잠재적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야. 억울한 그 시기가 지나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판이야. 출산율 0.6 찍었고 여자들은 스탑 럴커 투성이고 막 이런 상태야. 경제 성장은 더디고 집값은 안 내려가고 대한민국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지 이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레드필 지식이 괜히 혐오 지식이 된 게 아니라 이 레드필 지식이 맞게 되려면 국가가 전복이 돼야 돼요. 나라가 되게 잘못돼야지 이 레드필 지식이 먹히는 때가 되는 거야. 아포칼립스 필로 바꿔야 돼 이거. 그게 아니면은 레드필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는 연애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드필이 사람들한테 다시 리스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내가 드필이야. 싸가지 없이 일단 앉아. 막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저 이거 뭐 안경 벗고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뷰 같은 짓 좀 하지 말고. 누가 봐도 네가 부하잖아. 누가 봐도 네가 부하잖아. 좀 그런 것 좀 쳐당하지 말고 안경을 쓰고 하든 벗고 하든 그걸 왜 쳐물어보고 있냐. 니네 아빠냐 걔가? 니 알아서 하면 되지. 나이도 네가 더 많으면서. 그냥 대충 그냥 편하게 해. 오래 봐서 편하잖아. 그냥 이러고 해. 근데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롤로노아 토마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공을 한 남자라 하더라도 여자에게 버림받는다면 알파메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블루필이다.
그러면 째누가 동참을 할 거야. 맞아요. 여자 하나도 휘어잡지 못하면서 무슨 남성성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네가 진짜 레드필의 리더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쏘에 예? 잘못 들었네? 쏘에 그 얘기는 하지 마시죠. 뇌에게 버려진 찬우씨도 알파메일이 될 수는 없죠. 이 얘기를 해야 네가 리스펙을 받는 거야. 찬우 따까리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가 그런 얘기까지 해도 너와 함께 해야 널 존중하는 게 되는 거고, 찬우 옆에서 네가 가시돋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비판이면 널 곁에 둬야 네가 리스펙 받는 거라고. 백날 쳐 얘기하면 뭐하냐, 또 도망칠 텐데. 아무리 레드필이 싫어도 그 사람이 논문 자료 제시하는데 여자 편 드네, 연구 자료로 바디 카운터 높으면 샹 연화되는 거 맞는데 혹시 긁히셨나요? 그리고 FBI의 혐오 이론으로 몰아간 건 FBI가 PC에 물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이걸 제가 작년까지는 이걸 받아 먹었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소시오패스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읽고 예전 같았으면은 빡친 척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아니고 이 새끼 하면서 모데카이저 궁 꽝 킨 다음에 얘가 말하고 있는 남성성 여성성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막 얘기를 해. 그걸로 20분짜리 영상 뽑아가지고 흑자지거리에 딱 올려. 그리고 맛있게 50만원 먹어. 그게 작년까지의 메타야. 근데 이거를 얘는 내가 예상하기에 얘가 누군지를 알 것 같은데 얘는 지금 2년째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애들이 자신이 해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킹받아. 그게 긁혀 나는. 그걸 잘 못 넘어가. 그냥 두고 못 보겠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가 여자야. 네가 뭐 체격이 육중한 여자야. 그냥 평소대로 떡볶이를 먹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키, 아디다스,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하나같이 빅 사이즈 모델들이 나오면서 당신의 몸은 건강합니다 막 이런 카피가 나오면서 쿼드라플 XL 레깅스 막 이런 게 나와. 네가 그걸 쳐 입은 다음에 난 건강했어 이러면 걔가 해안이 있어서 존나 똑똑해서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한 걸까, 아니면 그냥 떡볶이를 처먹은 걸까? 난 후자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여자들이 실제로 있잖아. 꽤 많잖아. 쟤도 똑같아. 한 명의 도태된 남성으로서 그냥 내가 발전하고 내가 더 멋있어지는 길 이외에 여자를 퇴화시켜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이득을 보고 싶을 뿐인 인터넷 루저일 뿐이야. 근데 레드필 지식이나 퐁퐁론이나 스탑럴커론이 나오면서 저런 새끼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씩 동조를 얻어. 그러니까 저 새끼가 갑자기 자기가 해안이 있는 척해. 자기가 똑똑한 척을 해. 이런 세상을 예측한 척을 해. 쟤는 1960년대에 태어나든 70년대에 태어나든 90년대에 태어나든 20년대에 태어나든 2050년대에 태어나든 어차피 도태남일 텐데 그냥 아다리 맞아서 동조하는 사람들 생겼다고 해안이 생긴 척을 해. 그게 꼴받아. 이런 걸 듣고 아프면 나가서 일을 하고 뭐 공부를 하든지 좀 생산적인 걸 쳐해봐. 온천지 뭐 감동란 같다, 레드필 같다, 흑자일스 같다, 이도노 같다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여자를 내려칠 인터넷 수작질만 할 생각 하지 말고 네가 일평생을 바쳐서 유튜브에서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자 내려치기를 해봐. 그렇다고 네가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는지 연애를 할 수가 있는지 나가서 너를 발전을 시키라고. 그리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2020년대를 사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자신을 발전시켜서 자신을 가꾸고 앞으로 나아가서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성공을 이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전혀. 예, 여자를 만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결혼을 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이를 낳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자를 만나고 싶은 남자라고 한다면 방구석에서 한국 여자가 얼마나 나쁜지 커뮤니티에 글을 쳐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하나라도 더 보고 영화를 한 편이라도 더 보고 인터넷 트렌드 재밌는 거 요런 거라도 하나 더 캐치를 해서 나중에 여자랑 대화를 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웃게 만들고 어디 뭐 패션 같은 거를 뭐 구독을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옷을 더 잘 입고 이런 것들이 당신을 여자를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인터넷에서 여자 욕하고 다닌다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내 구독자라면 그걸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너넨 다 이용당하는 거라니까. 그 요즘에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서 한국 남자를 막 욕하는 이런 여자들 저도 극렬히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태생이 DC인데 극렬히 비판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10년 더 먼저 그런 사람들을 극렬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저 DC에서 여자 바로 욕받고 시작했어요. 그런 새끼예요. 근데 요즘에 태도가 변한 게 젊은 친구들이 그냥 나이 든 를 한데 묶어서 표현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MZ에 묶여서 요즘 젊은 것들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40살이 넘은 남자들 중에서 자신과 의견이 같지 않은 남자를 서윗 영포띠라고 한데 묶는 걸 좋아하는 내로남불을 하는 그런 분들께서 뭐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혹은 피지컬적으로 인지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서윗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걔들이 불쌍한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결국 도태된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씨발 웅행웅 뭐 이거 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너네가 생각을 해봐 한번. 내가 괜히 미러미로 이거 얘기를 괜히 처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만약에 외모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난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 어디 한 군데 정부 칠 곳이 없는 조건을 타고난 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가. 근데 심지어 무능력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중년 말년도 똑같아 어차피. 그러면 그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단순 서비스직밖에 없거든. 단순 서비스직 이제 어떻게 돼요? 곧 있으면 이미 많이 바뀌었죠. 심지어 오송에조차도 서빙 로봇이 있어요 지금. 그 저랑 같이 밥 먹은 분들 중에 저기 엘도라도 같이 간 분들 아시죠? 지금 오송에조차도 서빙하는 로봇이 있다니까. 키오스크는 물론이고. 그거 원래 많은 여성들이 하는 거거든. 아주 많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야. 지금 AI로 가장 빨리 대처되고 있는 게 무능력한 여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스윗하게 그녀들을 편들어주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 그냥. 걔네들의 현실과 미래를 한번 그려봐. 너네가 외모가 핫타치인 무능력한 여자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될지. 걔네들이 커뮤니티에 인터넷에 쓰고 있는 얘기에 장단 맞춰 놀아나면서 같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똑같이 도태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내 구독자들한테 그 짓 하지 말고 걔네들을 상종하지 마라.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라. 지금 여기에서 머물면 어차피 걔들이랑 계속 엮인다. 너네 그러다가 어느 날 눈깔 돌아가가지고 얘랑 결혼하면 너 X발 좆된 거다. 빨리 넘어가라. 그래서 더 위의 여자들을 노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윗 영포티 소리가 나오고 있어. 흑자님은 10년 전에 그 굴레에서 어떻게 나오셨나요? 포기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뭐 나온 김에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그 30살쯤에 좀 진지했던 연애가 끝났어요. 좀 안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썸을 타거나 뭐 잠깐 만나거나 하는 그런 여자들이 좀 많았어요. 31살 한 1년 정도? 그리고 막 이렇게 만나보고 드디어 나에 대해서 좀 깨달았어. 아, 나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여자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 걸 그냥 포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아우 저 짤싸 까비 짠넨 이게 아니고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아, 나는 안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에 자꾸 이렇게 집착했지? 나는 게임하고 애니 보고 운동하고 치킨 먹고 이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막 목매달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허비했지? 아깝다 인생이.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농구를 하러 가고 막 등산을 하러 다니고 자전거를 타러 다니고 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뭐 차도 사고 막 이러면서. 차를 사서 뭐 여자들 안 태운 건 아니지만 초반에는 막 여자들 태우고 다니고 막 이러려고 노력을 했다가 어느 순간 이후로는 여자를 일절 태우지 않았습니다. 제 조수석에는 뭐 제 동생이 거의 타고 있었고 제 동생이 타거나 아니면 나 혼자. 그리고 뒷자리에는 항상 농구공, 농구화, 등산화, 뭐 뒤에 자전거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내 인생을 온전히 즐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은 여자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기준에서 괜찮은 여자입니다. 절세 미녀를 만나고 막 한소희 닮은 여자 만났으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냥 못생긴 별로인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제 기준에서 괜찮은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다워지기 시작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옛날처럼 능력은 없는데 의지로 그걸 메꾸려고 했던 시절. 나는 괜찮은 남자가 아닌데 내가 잘할게. 내가 막 데이트할 때 막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막 데이트 코스 짜고 막 열심히 하시고 막 밤일 할 때도 막 널 먼저 반드시 보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로 막 밤일을 하고 막 이런 시기에 나는
사실 매력이 없는 건 거지. 왜냐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괜찮은 남자가 아니니까 다른 걸로 그걸 메꾸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시점, 내가 그걸 깨달은 이후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해야지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겠죠. 남녀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 자아실현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한데, 그냥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서도 나를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못 만날 수도 있게 되죠. 선택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나이대에 맞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 여잔지 확신이 없는데 뭐 대충 소개를 받아서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해서 뭐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나지면 30에, 35에, 40에, 뭐 50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결혼을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남자한테 훨씬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50살에도 임신이 돼. 60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서장훈 형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50살까지는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 이후로는 결혼 생각을 접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나는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내가 그 나이에 낳아도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좀 케어를 할 수 있겠다, 이게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그게 남자보다 15년은 더 이르죠. 이 게임은 남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달을 내야 하고 이득을 취해야 하는 거는 여자 쪽이라고 나는 항상 생각한단 말이야.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롤로 비유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롤을 할 때 체급이 높은 팀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젠지가 약팀을 상대할 때 뭐 물론 서커스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무난하게 해요. 탑라인전 무난하게 기인고사하고 미드라인전 초비가 무난하게 CS 한 30개 차이 내고, 그럼 어차피 20분에 한타 하면 이기니까 무조건 이기거든. 젠지가 중하위권 팀하고 하면서 무난하게 20분까지 가서 한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질 확률이 없거든. 근데 약팀은 강팀이랑 하려면 서커스를 해야 돼. 막 개지랄을 한번 떨어봐야 돼. 갱각이 안 나오는데 한번 찔러봐야 돼. 왜냐면 그래야 기인이 당하니까, 그래야 초비가 당하니까. 갱이 올만한 타이밍에 갱이 오면 당할 리가 없잖아. 걔들이 존나게 잘하는데. 그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자들. 남자들은 그냥 체급이 높은 롤 프로팀이라고 생각해. 젠지라고 생각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답답한 건 막 도전을 하고 갱을 찌르고 해야 되는 거, 특이점이 오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누구? 약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T1이야, 내가 강팀이야, 그래서 약팀이랑 할 때 그냥 무난하게 해도 이기거든. 근데 만약에 젠지 같은 여자를 만났다 치자. T1이 젠지를 만나면 서커스를 해야 되죠. 뭐 나도 페이커의 광팬으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무난하게 후반을 가면 페이커가 초비한테 밀리는 건 사실이야. 솔직히 2020년부터 밀린 건 사실이야. 어쩔 수 없어. 대신에 페이커한테는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고 그게 먹히면 이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젠지한테 자꾸 진단 말이야. 전체적인 체급에서 밀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내가 T1이라는 강팀이라서 약팀, 그러니까 약한 여자들을 만날 때는 내가 조급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내 인생 살다 보면은 알아서 그냥 때 되면 알아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못 만나면 뭐 많은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살면 되지만, 내가 만약에 젠지 같은 존나 센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서커스 해야죠. 나 들이대고 막 기술 들어가고 연병을 떨어야지.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해 나는, 남녀 연애에 있어서. 근데 무슨 뭐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자는 이래야지 좋은 여자고 현명한 여자고, 좀 하지 말고 좋은 여자 구별 못하는 새끼가 있냐 솔직히? 막 너무 어려서 이게 막 또래가 뇌를 지배할 때 막 그때 시기만 딱 지나가고 나면 어차피 늙어서도 정신 못 차릴 그냥 그 정해진 새끼들 제외하고 그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다음에 좋은 여자를 구별 못하는 새끼가 존재하긴 하냐? 누구나 다 할걸? 여자 2명씩 데려다 놓고 누가 더 좋은 여자임? 얘요 다 맞출걸? 그러면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딴 게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 제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자면, 그게 저는 그냥 운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운으로 제 인생 알아서 살다 보니까 와이프 만나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잡들이를 한 여자를 만났다 쳐봐. 저는 누가 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못 참아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못 참아. 나는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 내가 나의 이런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31살쯤에 여자를 안 만나야겠다라는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난 그걸 못 참는 척을 해왔던 것 뿐이지. 내가 잘할게 이러면서. 사실 잘 못해. 한 1, 2년 참다 못 참아 어차피 나는. 그리고 이런 성향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겠죠. 내가 만약에 나를 속였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이 여자는 잡들이를 하는 여자야. 근데 내가 참았어. 그렇게 네가 말하는 대로 결혼생활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그렇게 결혼했어. 내가 행복했을까? 존나 불행했겠죠. 아까 무슨 쇼츠에서 본 건데 이거 사실 일본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마치 우리나라 거인 것처럼 막 이렇게 조작해서 올렸더라고. 우리나라 요즘에 쇼츠에 그런 거 되게 많으니까. 이게 원래 일본에서 있던 건데 오타쿠 같은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 남자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되게 비싼 게 아닌 되게 싸고 보급형인 피규어 같은 거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뭐 근 20년을 피규어를 모은 거야. 막 양이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진 않아요. 조그마한 거밖에 못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계속 피규어가 좀 꼴보기 싫다. 저 피규어 때문에 뭐 집이 좁다 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한 거야.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여자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피규어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영혼이 빠진 것처럼 생활을 하고 결국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뭐 그런 일본에서 실화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일인 것처럼 막 이렇게 요즘에 쇼츠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런 걸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오타쿠 남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 때부터 여자가 근데 피규어 자리 너무 차지해 그랬을 때 어쩌라고. 이건 그냥 여기 놔둬. 내 거야. 손대지 마 이거. 이거보다 좀 더 순화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자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남자가 그런 꼴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솔직해야 되는 건 거예요. 저도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 아내도 연애 때부터 저한테 꼭 지켜야 되는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제가 알 수 있게 하든 뭐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고 제가 그걸 못 지키면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한테도 그게 있는 거고 서로 그게 있는 건 거지. 그러면 요즘에 젊은 남성들이 결혼한 30대 40대 형님들이 완전 개 망하는 그런 스토리 같은 걸 보면서 감정을 이입해서 막 화를 내잖아. 근데 그걸 보고 의외였던 게 뭐냐면 땅튜브 이런 애들이 푸바오 뭐 가는 거 보고 우는 여자를 막 조롱을 막 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30, 40대에 여자한테 당하면서 이혼한 남자들의 사연을 보면서 막 진짜 막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는 게 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푸바오가 가는 것도 남의 일, 저 아저씨가 이혼한 것도 남의 일 아니야? 감정이입을 할 거면 뭐 다 같이 하든지. 그러면 이제 이러겠지. 형, 그건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 막 이러잖아. 안 당하면 되잖아. 그 형님들이 왜 그걸 당했어? 생각을 한번 해봐. 크게 보면 두 가지라니까. 일단 경제권을 줘. 경제권을 왜 주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나는 10몇 년 전부터 DC에 글을 쓸 때 나는 결혼을 해도 경제권을 줄 생각이 없다. 그 당시에 저는 자신감 좀 있을 때여가지고 DC에다가 뭐라고 글 썼냐면 제가 20대 때 나 앞으로 자수성가 할 건데 제가 그때 개 거지였거든요. 원룸에 사는 동네 딱새 뭐 월급 150 받는 개 거지였는데 나 앞으로 자수성가 할 건데 나는 결혼하면은 경제권 안 줄 건데 그냥 서로 각자 번 다음에 각자 생활비 각출해서 자기 돈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형들이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 야, 그건 돈거지 새끼야. 결혼이 그렇게 안 돼.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젊은 패기에 막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 형들 경제권을 왜 주냐고 병신이냐고 막 이렇게 싸웠던 게 나야.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주지 않아. 줄 생각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어. 내 돈을 왜 줘? 마찬가지로 아내 돈도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버는 거지. 결혼 초기까지는 제 아내가 저보다 벌이가 더 좋았거든요. 훨씬 좋았죠. 터치 안 해. 그럼 결혼 생활 중에 제가 유튜버가 되고 제가 이제 수입이 훨씬 많아졌죠. 아내도 제 수입에 대해 터치를 안 해. 내가 번 돈인데 왜 주냐고 씨발. 경제권을 넘기니까 한 2, 3년 결혼 생활 하다가 우리 돈 얼마나 모았어 자기 통장 좀 봐. 284원? 이런 한 년이 변호사 찾아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쓰신 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족간너 막 이런 사건이 나와. 그걸 보는 젊은 애들이 한여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 일본 여자는 저축을 잘해요. 난 이게 너무 병 같거든. 그런 사건을 보고 물론 순간적으로 화는 나겠죠. 와, 좀 미친네. 마치 무슨 한문철을 보듯이 저 새끼 씨발 운전 왜 저렇게 하냐. 순간적으로 화는 나겠지.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은 경제권을 왜 넘겼지? 난 안 줘야지. 이러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본인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남자 탓도 있어. 경제권 넘겼다가 돈 다 쓴 거는 여자가 나쁜 년이 맞지. 근데 이거에 한해서는 남자 탓도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들이 존나 많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많아. 요즘 아주 젊은 친구들까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살면서 본 내 주변 남자들 보잖아. 진짜 많아. 자, 봐봐. 나는 게임을 좋아해. 근데 내 여자친구가 게임을 하는 내가 싫대. 그래 게임 그거 안 하면 되지. 너 안 할 수 없어. 너 게임 하고 싶어. 그냥 해. 뭐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뭐 룸빵짓 한다는 게 아니잖아. 어디 도박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 야 그 5만 얼마짜리 게임 사가지고 일주일 열심히 해가지고 엔딩 보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아니잖아. 디아블로 시즌4 할 수도 있잖아. 너 그거 못 참는다니까? 근데 참을 수 있는 척 하지 마. 그냥 해. 내가 게임을 좋아해. 여자친구가 근데 오빠 게임 안 했으면 좋겠어. 난 했으면 좋겠어. 아니 오빠 그냥 날 위해서 그 게임 좀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오늘부터 화장하지 마. 나 너 화장하는 거 싫어. 아니 화장을 어떻게 안 해? 게임을 어떻게 안 해? 그냥 거기서 쟁취를 해 싸워서. 근데 네가 여자친구한테 꿀리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얘한테 꿀리는 것만큼 나의 희생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니까 내가 능력치가 부족하니까 게임 안 할게. PC방 안 다닐게. 게임 좋아하는 철수 걔랑 안 어울릴게. 이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몇 년 결혼 생활이 지난 다음에 플스 몰래 샀다가 플스 욕조에 입수하시고 인터넷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결혼 생활 해야 됩니까? 네가 한다며 개X야. 네가 한다며 그렇게. 네가 게임 끊는다며. 그리고 결혼해놓고 씨발 플스 왜 몰래 사냐고. 아예 끊던지. 애초에 연애할 때부터 못 끊겠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라고 그냥.